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육 분야의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간호교육자, 대구과학대학교 이지은 교수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운영되는 한국간호과학회 교수 역량 워크숍에 연자로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신현숙 이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교수님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360도 카메라를 활용해서 VR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서 실습을 한 사례를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의 혁신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학습 경험을 좀 창조하고 학습의 시공간적인 제약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몰입형 교육, 이머시브 테크놀로지가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VR이나 AR이나 MR이나 그러니까 즉 XR과 같은 몰입형 학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좀 6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는 그 학습의 촉진을 좀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상 경험을 통해서 학습 촉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엇보다도 좀 흥미로운 상황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뒤쪽에 버티를 설명을 드리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학습 성과를 좀 분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디브리핑 과정에서 그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또 성찰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니까 질적인 자료도 또 이제 정성적인 평가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효과적인 그런 가치 있는 내용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면에서 빚어지게 되는 물리적인 그런 시간적인 제약들을 좀 보완을 하면서 비용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학습자들이 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할 수가 있고 학습자들의 그런 주의력이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참여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몰입형 학습 이제 좋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VR도 좋고, 뭐 AR도 좋고, MR도 좋아. 그런데 그런 기기 구매랑 콘텐츠 제작 이런 거 할 때 장벽이 너무 높지 않아?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이제 버티는 좀 가성비 좋게 사용자가 직접 VR 콘텐츠도 제작해서 쓸 수 있는 플랫폼인데 진짜 가성비가 좋은 이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의 그런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도 제 전공이 지역사회간호학과 재난간호학이어서 기존에 개발된 VR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임상 사례를 기반으로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활용하는데 조금 제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교육 기능성 게임을 만들어서 또 한번 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게임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시놉시스를 하나하나 써가지고 장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개발자랑 상의해서 진행하는 그 과정이 그리고 그 시간이 그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간단한 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나의 학습 목표와 나의 학습 모듈에 좀 맞는 내가 이제 쓰고 싶은 교육 콘텐츠 좀 직접 만들 수는 없어? 라는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버티를 좀 접하게 되었고요. 가성비 좋은 이 버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직접 VR 콘텐츠를 좀 만들었고 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버티는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VR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VR로도 만들어 보고 MR로도 좀 적용을 해보고 이래서 저한테 이제 좀 버티는 XR이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지금 몰입형 학습에 대해서 교수님들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이 VR이나 AR이나 MR이나 XR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뒤쪽에서 제가 이제 사례를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조금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하나씩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VR 같은 경우에는 헤드셋을 착장을 함과 동시에 그 가상 환경에 몰입되게 되는 그렇게 진행하게 되는 가상현실을 저희가 이제 VR이라고 하고요.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AR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쉽게 교수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 세계에 디지털 요소를 입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실제 저희 많이 쓰고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사진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어플리케이션 보시면 나의 이제 얼굴에 토끼기 쫑긋 뭐 고양이 코 야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공주님 왕관 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이제 현실적인 요소에 좀 덧입혀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AR이라고 하고요. 믹스드 리얼리티는 MR은 이렇게 홀로그램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 세계에 홀로그램으로 대상 개체를 띄우고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학습 기반으로는 저희가 이제 홀로 페이션트, 그리고 홀로 시나리오, 그리고 홀로 휴먼 등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버티를 접했을 때 이 버티 뭐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온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 버티를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것도 이제 뭐 잘 들은 거 없이 그냥 VR 360도 카메라랑 버티 플랫폼만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이렇게 만들어 본 케이스여가지고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VR 컨텐츠로도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요. 장비나 뭐 이런 부분들 부족하니까 현실이랑 믹스해서 막 MR로도 막 해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좀 XR로 좀 이렇게 많이 다가오는 버티거든요. 이제 버티 플랫폼이 장점이 되게 많은데 세 가지를 좀 꼽아보면 디자인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학습 목표와 그 학습 목적에 맞는 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감독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배우도 캐스팅하고 상황도 연출하시고 하시는 부분. 그래서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교육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를 플랫폼에 올려서 이제 교육자도 아이디로 딱 접속을 해가지고 굉장히 손쉽게 편집할 수 있게끔 편집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바로 게시물을 이제 게시를 하게 되면 내가 수정한 게 그대로 반영이 실시간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아이디를 접속해서 들어가서 그 교육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또 좋은 점이 정량적인 효과 분석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사전 자료로 내가 퀴즈나 이런 것들을 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포인트만 이제 몇 점씩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어떤 문제 내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디자인해서 넣으면 학생들이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맞는 부분, 틀린 부분을 이제 컴퓨터가 다 이렇게 통계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량적으로 이런 효과 분석하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사전 단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0도 VR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카메라는 인스타 360 1 X2라는 이제 카메라를 썼고요. 굉장히 컴팩트한 디자인이고 처음에 이제 어떤 영상을 이제 얻을지 잘 모를 때는 출근할 때도 들고 다니고 뭐 밥 먹을 때도 들고 다녀서 찍고 그래서 이렇게 찍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찍으니까 이렇게 나오네 하는 부분들을 좀 한번 체험해 봤어요. 이게 SD카드 형식이어가지고 불필요한 영상은 그냥 그때그때 삭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카메라 감독처럼 이렇게 좀 감각 있는 영상을 어떻게 얻어보지 하면서 좀 휴대하기가 좋아서 그냥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일상도 찍어보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앱을 두 개를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휴대폰에 그냥 저희 앱 마켓 들어가셔가지고 인스타 360이랑 버티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 360도 앱이랑 이 카메라랑 연동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카메라로 찍었던 내용이 이 어플리케이션 앨범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휴대폰에 들어가서 불필요한 영상은 삭제하고 그리고 쓸만한 영상은 내 사진 갤러리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카톡이나 이런 쪽으로 메일이나 이렇게 전송을 해서 PC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간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헤드셋을 이제 좀 준비를 하시면 돼요. 하나씩 조금 보도록 할게요.
360도 VR 카메라입니다. 제가 이제 들고 찍어봤는데요. 한 손에 들어오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죠. 그래서 이걸 구매를 하실 때 얘는 한 마켓에서 검색을 하시면 한 60만 원 후반대, 한 70만 원 선 정도예요. 근데 구매를 하실 때 요 삼각대랑 SD 카드랑 요걸 같이 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카메라만 사시면 SD 카드가 끼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별도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세트로 사시는 게 좋으시고요. 삼각대는 저는 이제 짧은 거를 사용을 했는데요. 감독처럼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 삼각대가 좋습니다. 그래서 긴 삼각대를 좀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원 버튼 하나 있고요. 실행 버튼 하나 있고 이렇게 버튼이 하나씩이라서 좋더라고요. 조작하기가 아주 간단했고요. 충전은 여기 부분에 이제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 타입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 휴대폰 화면을 캡처해서 왔는데요. 인스타 360 어플리케이션이랑 버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인스타 여기 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딱 뜨거든요. 그럼 옆에 이제 앨범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찍은 영상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버티 이제 로그인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디바이스 파트예요. 그래서 어떤 헤드셋을 쓰는 게 좋을까? 저는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이랑 이제 버추얼 교육도 조금 일찍 시작한 편이어서 기계가 이제 단종된 기계 안 쓰는 기계들 막 이렇게 재고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약간 구버전들이 많은데요. 버티는 독립형 헤드셋이면 다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는 독립형은 뭐고 또 그럼 PC 파워형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PC 파워가 필요한 거는 3D 오가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D 오가논 같은 경우에는 PC가 이제 파워가 되면서 헤드셋이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는 구조여가지고 거기서는 버티가 이제 사용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독립형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9버전이든 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단종되기도 했어요, 이 기기가. 근데 이제 잘 아무도 이제 안 쓰시고 그냥 있어서 제가 쓰기 좋잖아요.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휴대폰 호환 기종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휴대폰 호환 기종. 그래서 휴대폰 호환 기종을 확인을 하셔야 컨트롤러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영상만 볼 거면 그냥 누르고 바로 끼우면 되니까 이제 뭐 사전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영상을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딱 보는 그런 거를 이제 제공을 할 때는 얘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데이드림븐이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건데 휴대폰 호환 때문에 지금은 좀 단종이 됐고요. 굉장히 가볍고 저는 이번에 이거를 사용해 봤고요. 이제 교수님들이 또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이브랑 오클러스를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두 가지 다 9버전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이번 워크숍을 좀 준비를 하면서 신형들, 따끈따끈 신형들을 좀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그 오클러스 퀘스트 2, 그 다음에 바이브 포커스 3 이제 나왔고요. 저는 얘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바이브 플로어. 바이브 플로어가 안경을 착장하는 것처럼 타입으로 쓰고요. 그리고 휴대폰이랑 페어링이 됩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뭐 휴대폰 끼워서 하는 거는 호환 기존이 안 돼서 단종됐다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바이브 플로우는 지원하고 있는 휴대폰 기종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기종도 제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봤더니 저 아이폰을 쓰는데 허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도 컨트롤러를 할 수 있으니까 버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 굉장히 사용하기가 간편하겠죠. 휴대폰으로 조작을 이렇게 하면 이제 안경 타입으로 끼고 컨트롤러도 있지만 이제 사용하기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바이브 포커스 3 같은 경우에는 한 150선 정도 되고요. 오클러스랑 바이브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한 70만 원 선 하시면은 구매하시겠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그 헤드셋이 있으시면 그걸 그대로 독립형 헤드셋 가지고 계시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나는 이제 버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헤드셋이 없으시다. 그러면 오클러스 퀘스트 2랑 바이브 플로우 이 두 가지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필름밍 어떻게 찍어야 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사진 촬영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촬영도 간편합니다. 일단 원 버튼이에요. 원 버튼을 딱 누른과 동시에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영상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편하기 때문에 또 큰 문제가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유튜브도 그렇고 일반 뭐 오캠을 이용하거나 또는 뭐 많이 쓰시는 거 OBS도 있으시고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영상 편집하거나 뭐 할 때 인코딩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영상을 자르는 거 그리고 자막을 추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걸려서 찍을 때도 좀 유념해서 찍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버티 같은 경우에는 편집하는 부분을 굉장히 원활하게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면 바로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버튼을 누르시면 셧다운 되면서 이제 종료되시거든요. 그래서 원 버튼으로 해결이 가능하시고. 그 찍은 영상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워크숍 때는 제가 이제 했었던 부분들을 다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세 파트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MR 형식으로 좀 해봤다라고 했었던 현실 요소도 같이 섞어서 융합 시뮬레이션을 했었던 사례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티를 완전 겨냥해서 만들었어요. 이제 이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은 없었지만 버티를 정확하게 활용해서 버티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시뮬레이션 모듈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해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상단 부분은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고 만들 때 굉장히 시간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 항상 또 효율을 강조하는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그래. 음압이송 카트 내부에 이제 환자 체험용도 한번 만들어 보자. 감자 형식이죠. 감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찍을 때 어떤 위치에 두고 찍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360도가 다 찍히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어떻게 이제 좀 구도나 각도를 잡을까? 이런 게 조금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움직이는 걸 하는데 침대 카트나 이런 데 붙이니까 카메라의 그런 그 카메라도 나오고 막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영상을 좀 얻기 위해서 그 맞은편의 주인공을 좀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송카트에서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호흡보호구 PAPR을 착장한 환자 접근부에서 이송을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이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간호사의 팔 부분에 이제 그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찍으니까 진짜 영상이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안에 내부에서 찍을 때는 이렇게 환자한테 끝부분을 이렇게 들으라고 해가지고 좀 찍어봤어요. 그리고 밑에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약가족 그 원래 있던 모듈입니다. 취약가족 이제 방문간호 모듈로 표준화 환자를 적용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디브리핑 파트에 한번 좀 적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이 일반 동영상을 촬영했던 내용을 보고 디브리핑 과정을 하면서 성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360도로 찍어서 진행을 했을 때 좀 차이가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아요. 영상인데요. 생각보다 화질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좀 깨끗하죠? 자르는 여러 자르잖아. 그래서 할매가 있으니까 그거는 저것도 한번 드실게요. 우리랑 같이. 이렇게 찍은 영상은 앨범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만 조금 유념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휴대폰도 가로로 눕혀서 저희가 보게 되고 PC 화면도 가로가 긴 화면이기 때문에 16대 9 비율을 설정을 하시고 영상을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했던 영상을 이제 에디팅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디팅이 진짜 간편해요. 일단 버티로 로그인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파트를 누르시고 360도 이제 비디오를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어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되시고
그 설명이랑 배경 파트를 그냥 작성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취약가족 방문간호 모듈이어서 이 모듈은 원래 기존에 개발돼 있던 모듈이니까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했거든요. 학습 목표 이렇게 복사 붙여넣고 그리고 이제 썸네일 좀 이렇게 해서 넣고 하니까 금방 만들어지고요. 옆에 이제 학생들 창이 그대로 또 이제 제시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작성하는 부분이 학생들 미리 보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 확인이 바로바로 됩니다. 이렇게 학습 목표랑 상황 소개, 지침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 편집에 들어가서 모듈을 입력하고 콘텐츠를 등록하면서 모듈을 등록하게 돼요. 그럼 학습 모듈이 딱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학습 모듈 안에 여러 개의 콘텐츠가 이제 같이 묶이면서 그 코스를 다 이수할 수 있게끔으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든 이제 학습 모듈이 감염병 환자 이송간호 가상현실 융합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가상현실 환자 체험 파트 그리고 취약가족 방문간호 시뮬레이션 디브리핑 파트를 한번 만들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디브리핑 파트에서 간호 지식 전달 평가에 굉장히 또 효과적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가져왔는데요.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면 에디팅에 들어가면 전체 그 영상에서 어떤 구간 파트에 이제 퀘스천을 넣을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삽입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질문 추가라는 부분이 이제 작게 기재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 플러스를 딱 누르면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서 창이 어떻게 뜨는지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수정하기를 누르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질문들을 넣고 답변을 넣을지 그리고 맞았을 때 포인트 점수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번 워크숍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거 감염병 이송간호 관련해서 영상을 여러 개를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 중에 하나를 좀 만들어 보자. 솔직히 이제 여름에 적용을 했었던 이송간호에 학생들이 실제 시뮬레이션을 임하려면 보호 장비에 대한 그리고 음압이송 카트에 대한 기본 사전 지식이 필요해서 그에 따라 그 사전 교육 자료를 이제 PPT로 제공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번 동계 때는 그냥 버티로 다 하는 거죠. 사전학습도. 그래서 사전학습을 또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가지고 있는 영상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로 인포박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VR을 착장해서 사전학습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인포박스가 이렇게 뜨고 에디트를 누르면 관련된 정보와 사진을 전부 다 넣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퀘스천도 줄 수 있죠. 사전 지식과 사후 지식을 이렇게 넣어서 학생들이 사전 학습을 하고 또 그에 따르는 질문 이런 것들은 몇 개 정도 맞췄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학습자들한테도 제공이 돼요. 너는 이 사전 학습을 몇 분 만에 맞췄고 넌 스코어가 얼마야 하는 것들도 알려주니까요. 자가 학습하고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퀘스천을 주고 앤서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대로 그냥 기입하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 등록을 하고 나면 이 모듈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게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교육 콘텐츠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MR 기반으로 막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감염병 환자 이송간호 가상현실 융합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그 음압이송 카트는 한 대인데 저희 카트기는 많잖아요. 일반 카트. 그러면서 그 표준화 환자 역할을 해줄 학생들, 동료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버티로 접속을 해서 그 상황이나 시뮬레이션 학습 목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환자한테 의사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게끔 하는 융합으로 한번 좀 현실 요소들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고요. 옆에 이제 가상현실 환자 체험은 완전 VR 기반이죠. 그래서 음압이송 카트 한 명 한 명 태우는 건 너무 힘들지만 일반 카트기와 그리고 우리 헤드셋이 여러 개면 그 아이 접속해서 다 누워서 하면 되거든요. 동시에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 체험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니까 환자 접근부가 바로 자기 옆에 있고 진짜 실링캡이 어떻게 생겼고 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놀라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취약가족 방문간호 시뮬레이션 모듈에서는 일반 동영상과 그리고 360도 VR 컨텐츠로 그 디브리핑 이렇게 진행하는 거 두 가지를 이제 한번 비교해 봤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360도로 이렇게 찍다 보니 환경 사정에 관련된 그런 환경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360도 VR 컨텐츠를 이용한 그룹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성찰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버티가 또 이제 좋은 점이요. 굳이 헤드셋을 착장하지 않더라도 모바일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모바일로 이렇게 보게 되는 화면을 조금 영상으로 제가 담아 봤는데요. 여기 제 휴대폰 제가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업로드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늘렸다 줄였다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크게 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돌려가면서 이제 보고 싶은 파트를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이전에 이제 편집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창으로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인포박스 이렇게 보고 다 학습됐으면 이제 끄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퀴즈도 풀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카운트다운을 또 주니까 긴장감 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PC에서도 동일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입니다. 그리고는 학생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창이 떠요. 그 창이 뜨면서 내가 얼마만큼 이제 걸렸고 이제 스코어는 얼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할까 하는 학습 촉진 또 일으킬 수 있고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날리시스 하는 부분인데요. 탭 창이 따로 있어요. 그냥 버튼 들어가시면 아날리틱 딱 돼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은 시뮬레이션이 얼마만큼 이제 18개 저희 지금 등록돼 있다고 돼 있고 그 관련해서 참여했었던 인원들 그리고 이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이제 분석돼서 나오고요. 이 각각의 시뮬레이션 항목별로도 나와요. 그리고 개인별로도 나오고 그룹별로도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량적 지표 분석하기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정성 분석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영상을 가지고 제가 디브리핑 과정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성찰 이제 과정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버티는 무엇보다도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어서 안전한 미디어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와이파이가 되는, 그리고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곳이면 이 부여받은 아이디로 학생도 교육자도 이제 접속할 수 있다라는 거,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특히 이제 교육자 같은 경우에는 버티 플랫폼에 좀 관심 있는 교수님들 모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버티를 정확하게 겨냥해서 장점을 살린 새로운 시나리오를 개발해도 좋고요. 지금 저희 이제 학습 모듈이랑 시뮬레이션 모듈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버티 요소를 어떻게 넣을지를 좀 같이 고민하면서 공동 작업으로 교육 콘텐츠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로그인 한 번으로 학생들은 좀 새로운 학습 공간을 좀 경험하게 되고 그 학습 공간을 교수자들이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매력 있지 않나. 그리고 이거를 휴대폰이나 PC나 학생들이 또 태블릿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태블릿이나 VR 기계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유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이제 버티를 활용해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교재를 이렇게 구매하는 게 아니고 교육 플랫폼에서 교육 콘텐츠를 사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교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작업이 가능하고 또 버티 같은 이제 플랫폼은 그 반영이 실시간으로 돼요, 진짜. 제가 수정한 게 그대로 반영되고 뭐 진짜 뭐 몇 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학생들이 뭐 학기 초에 교재 꾸러미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개발된 교육 콘텐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관련된 콘텐츠랑 뭐 참고도서 콘텐츠를 이렇게 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재 저희 저자 모임 하는 것처럼 똑같이 뭐 전국 어디 계시든 또는 뭐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다양한 분들과 이제 공동 작업을 했는 그 작업 성과물을 좀 교육 플랫폼에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교육 플랫폼이 곧 교재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티 휴먼이 이렇게 론칭이 아직 한국에는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또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사를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360도 이제 영상에 실사를 찍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버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었는데 이제 상호작용을 환자와 대상자랑 한다라는 점에서는 좀 제한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버티 휴먼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AR 기법으로. 그래서 얘는 이제 아직 한국에 론칭 안 됐지만 론칭되면 바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보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고 동작을 하는 사람을 찍어서 거기에 AR로 덧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대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피부색 그리고 옷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나의 이제 페이션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의 페이션트를 만들어서 또 좋은 점이 그 만들고 의사소통 안 되고 상호작용 안 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 답변 같은 거를 써서 업로드를 해요. 그러면 AI 기법이 적용되어져 있어서 학생들한테 질문하고, 그럼 학생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면 또 내가 적은 답에서 또 답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답변했던 거를 AI가 질적 분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더 내주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의사소통 스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또 메뉴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나오면 그 지역사회 간호학이나 정신간호학 쪽 파트에서 진짜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저희 취약가족의 만성 우울이나 만성 통증 가지고 계신 대상자들 많으셔서 그 관련된 모듈 만들어가지고 좀 교육해 보는 게 저도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한번 만들면은 또 교수님들과 함께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어, 끝으로 이제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일상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헤드셋도 전 이제 곧 일상화가 될 것 같거든요. 헤드셋들이 쭉 나오면 내가 이제 원하는 헤드셋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헤드셋을 선정해서 들어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 플랫폼에서 내가 원하는 이제 교육 플랫폼 교재를 이렇게 사고, 그리고 여가 플랫폼에 들어가면은 내가 여가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렇게 선택하고, 그러려면은 필수 장비가 헤드셋이 되어져야 되니까 이 헤드셋이 계속 이제 발전이 되고 이 헤드셋도 휴대폰 사듯이 각자 하나씩 다 가지고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이거 스필버그가 이제 만들었던 이 영화처럼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드려요. 지금은 또 이제 버티로 뭐 만들고 있냐면요. 그 360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360도에 2D를 덧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또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실에서 학생들이 실습실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거기서 이제 2D 영상을 이제 보는 부분도 한번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금방 만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많은 정보 막 받으셔서 조금 오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참고했던 사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